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천만 라디오 천혜장입니다. 또 이제 마지막 방송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루가 뭐 훌쩍 지나갑니다. 벌써 월요일도 다 끝나가고 이제 늦은 밤인데 편안하게 쉬면서 천혜장과 함께 마지막 방송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재미없어도 많이 들어주시고 여러분 많이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같이 함께 한번 화이팅 하면서 가자고요. 뭐 투자라는 게 뭐 별거 있습니까? 그냥 꾸준하게 한결같이 흔들림이 없이 그러면 성공해요. 근데 사람이 그렇지를 못해. 좀 하다 보면은 좀 막 팔고 싶고 또 팔면 또 사고 싶고 왔다 갔다 해. 계속 보면은 그 주가에 따라서 내가 널뛰기 하더라고. 그 내 심리 상태가 막 널뛰기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보면 엉뚱한 행동 패턴으로 인해 가지고 손실을 입더라고요. 그래서 개미 투자들 대부분 보면은 돈 번 사람 별로 없어요. 한번 보세요. 개미 투자자들 중에 개인들 중에 주식 투자해 가지고 돈 번 사람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대부분 다 보면 실패야. 실패, 손실. 그렇더라고. 두 번 다시 주식 투자 안 하겠다고 하면 내 손목을 자르겠다는 사람까지 있던데 거의 없습니다. 막 운 좋아 가지고 한번 그 폭락장에서 사가지고 판 사람도 있겠죠. 그래 수익 낸 사람도 있지만은 그건 일시적이지. 거의 없습니다. 주식 투자해가지고 성공한 사람 거의 없다는 거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왜 없겠어요? 우리가 뭐 멍청해가지고 바보 같아서 그런 게 아니라 결국 멘탈 싸움에서 지는 거야. 외인과 기관들한테 항상 짓눌리더라고. 이길 수가 없어. 뭐 정보 싸움이라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결국은 심리 싸움이에요. 심리전이야, 심리전. 하여튼 여러분들이 꼭 이겼으면 좋겠어. 저는 이겼으면 좋겠고요. 패배자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사랑하는 구독자들은 다 승리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비록 허접한 어떻게 명상일 수도 있겠지만은 여러분들 힘내라고 용기를 가지라는 차원에서 제가 얘기 떠들어대는 거예요. 뭐 화려한 영상과 음악 뭐 그런 것도 중요하겠죠. 유튜브 상에.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투자에서 살아남는다는 그 있잖아요. 용기와 확신과 이 사랑을 갖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화려한 차트, 영상, 내용물, 그런 자료 갖고는 뭐겠어요.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주식 투자가 돈 번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 지금 보면은 경제 매체 채널 같은 게 많아요. 보면은 유명한 채널도 많은데 그런 채널 본다고 해가지고 수익 낸 사람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뭐 열심히 뭐 광고나 보고 있고 엉뚱한 그 애널들 나와가지고 애널들한테 현혹돼가지고 괜히 개미털이 당하고 있고 다 대부분 그렇잖아. 그 뒤에서는 공매도 치고 있고 와 자기 주식 사라고 막 띄워놓고서 나중에 보면은 그 기업은 뒤에서 공매 치고 있다니까 개미 턴다고. 그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우리의 금융의 현실이야. 금융 종사자들 특히. 그래 금융 종사자들한테 너무 당해서는 안 돼. 이 작전 세력도 얼마나 많은데 개미들 죽든지 말든지 상관없어. 나만 돈 벌면 돼. 나만 돈 벌면 된다는 그런 생각들이 팽배한 데가 이 주식시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당하지 마세요. 당하지 마시고 저랑 같이 멘탈 관리 잘하고 한번 가자고요. 뭐 삼성전자만 저는 고집하지만은 뭐 삼성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좋아하는 종목 있으면 하세요. 하시면 돼. ETF도 괜찮고 뭐 미국 주식도 괜찮으니까 하시고 국내 주식은 난 별로 마음에 안 들어. 하는 짓들 보니까 매번 엉뚱한 짓 하고 있고 뭐 세금 두들 생각하고 있고 개미 털 생각하고 있고 뭐 그렇잖아요. 그렇잖아. 한국 종목, 한국 기업들은 저는 솔직히 기업은 좋은데 주식 투자는 아닌 것 같아요. 그게 아닌 것 같다. 하여튼 피해보는 개미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랑 같이 그냥 한 길만 잘 가세요. 그게 나중에는 꽃길이 됩니다. 비록 지금 뭐 진흙탕길이고 흙길이었지만 나중에는 그게 꽃길이 됩니다. 안 그럴 것 같아요? 한번 보세요. 나중에 한번 10년 후에 2030년 12월 31일이 졸업식입니다. 이때까지 살아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코스피 지수가 한 1% 넘게 하락을 했고 2420선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코스피는 2420대 이하로 하락 마감한 것이 이제 7거래일 만이야. 7거래일 만이다. 외인 오빠들이 오늘 1600억 넘게 이제 순매도를 했어요. 미국의 장단기 금리 격차가 40년 만에 최대를 기록했는데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진 가운데 중국에서는 코로나가 또 재확산되는 거야. 중국 지금 난리 났어요. 또 도시 봉쇄한다고 난리야. 도시 봉쇄. 그러다 보니까 투자 심리가 또 악화됩니다. 좀 올라갔던 코스피가 또 꺾이는 거야. 또 꺾이기 시작해요. 또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24.98포인트 하락해서 2419.50에 마감을 했고
이날 0.06% 올랐는데 하여튼 오르면서 상승 출발을 했어요. 개장 직후 또 하락 전환한 이후로 하락세를 또 이어가더라. 그 장중전에 보니까 거래일 대비 한 2% 가까이 내린 2409.36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장마감 직전 소폭 올라가지고 1% 하락 마감을 했다. 전 거래일인 지난 18일이에요. 2천억 정도 넘게 순매수했던 외국인들이 유가증권 시장에서 1620억 정도 순매도 하더라고요. 하루 만에 팔자야, 팔자. 그 팔자로 이제 전환해. 개인들이 한 650억 정도, 기관애들이 한 798억 정도를 순매수를 했습니다.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이제 판 종목이 삼성전자지 뭐. 이날 613억 정도를 이제 팔아치웠어요. 하이닉스는 392억, 크래프톤 254억, LG화학 182억, 현대두산인프라 이쪽에 한 코어죠. 한 150억 정도를 팔았네요. 반면에 SDI를 343억, LG엔솔 154억, 카카오페이 110억 정도를 순매수를 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시총 상위 10개 종목 쭉 보니까 삼바를 제외한 모든 종목이 하락을 했더라고요. 삼바만 0.68% 정도 올랐습니다. 하이닉스를 제쳐버리네 또 시총 3위로 올라갔습니다. LG 엘든솔하고 LG화학이 한 4%, 한 3% 정도 빠졌습니다. 가장 높은 하락률을 기록했다. 오늘은 LGD 좀 약간 힘이 없었습니다. 코스닥도 2% 가까이 떨어졌는데 한 4거래일째 정도 하락을 하더라고. 코스닥도 전거래일 대비 13.35% 정도 내려서 718.57의 장을 마감을 했고, 이 코스닥이 1.08% 오른 733에 출발을 했어요. 근데 개장 직후 하락을 계속 하더라. 쭉 빠지는 거야. 코스닥에서도 개인들이 한 2,437억 정도 순매수를 했습니다. 개인들만 샀고, 외인들은 팔았어. 670억, 기관애들이 1,592억을 순매도를 했죠. 개인들이 가장 많이 산 종목 쭉 봤더니, 코스닥 시총 1위 에코프로비엠인데 246억 정도 샀더라고요. 오늘 보니까 18일이죠. 첫 방송한 JTBC 금토일 드라마가 있더라고. 재벌집 막내 아들. 참 제목도 재밌다. 재벌집 막내 아들. 이 드라마가 있대요. 이 시청률이 10%를 기록했어. 또 떡상했네. 제작사인 레몽 레인인가 있어요. 레몽 레인 192억 순매수 돼가지고 개인 순매수 상위 종목이 올랐다. 전거래일 대비 16.7%나 급등을 하더라는 겁니다. 드라마 하나 떴더니 그냥 주가가 쭉 올라가는 거야. 재밌는 거 한번 보십시오. 20일에 이제 개막한 2022 카타르 월드컵 효과 때문에 이제 맥주 관련 주가 더 상승해. 또 맥주 마셔야지. 제주 맥주가 거의 한 19.89% 급등했습니다. 보혜 양조 2.89, 국순당 한 1.26% 정도 소폭 상승했네요. 갑자기 국순당이 끌리네. 하여튼 이렇습니다. 증시가 약세를 보였는데 미국 장단기 금리차가 40년 만에 최대를 기록했어. 그러다 보니 경기 침체 우려를 키웠습니다. 이게 장단기 금리차가 상당히 무서운 거야. 금리차. 이 장단기 금리차가 생기기 시작하면은 거의 보면 침체야. 거의 보면은 확률상으로 봤을 때 침체입니다. 미국장 별로 안 좋아요. 하여튼 코로나가 재확산되기 시작한 그 중국이 재확산되고 있죠. 중국이 주요 동시에 사실상 봉쇄 조치 내렸죠. 그러다 보니까 또 안 좋다. 그 다수의 중국 현지 매체 보니까 허베이성의 그 성도죠, 성도. 그 스자장이라고 있는데 25일까지 5일 동안 장안구 등 도심 6개 구에 대해서 사실상 봉쇄다. 봉쇄. 얘들은 한번 봉쇄해버리면 나오지도 못해요. 하여튼 코로나 고위험 그 지역 주민은 집 밖을 나갈 수도 없어. 중저위험 지역 주민도 원칙적으로는 집에 머물러야 한다. 집에서 뭐 해야 합니까, 지금? 주식 투자해야 하나? 하여튼 안 좋아. 이 앞서 베이징, 광둥성, 광저우, 산둥성, 하여튼 지난주 하여튼 안 좋아. 지금 보니까 다 일부 봉쇄야. 지금 이렇게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다 보니까 위험자산 회피 심리가 두드러지는 것 같고 환율도 10원 넘게 급등합니다. 또 외환시장에서 보니까 미 달러화에 대한 환율이 전거래일 대비 14원 넘게 상승을 했어요. 1354.7원에 마감을 했더라고요. 현재 코로나 그 재확산 우려 때문에 중국 증시가 부진해요. 그 다음에 투자 심리 위축되겠죠. 그럼 국내 증시 낙폭도 확대가 됩니다. 원달러 환율도 15원 가까이 급등을 했어요. 외국 매물들이 출회됐고 이제 반도체, 2차전지 등 대형주가 또 속수무책 떨어지기 시작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 좋습니다.
상태가 안 좋아. 지금 보니까. 지금 해외 증시도 보니까 영국이 조금 빠졌다가 다시 또 약간 빠졌다가 다시 또 올랐다가 다시 또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네요. 현재 마이너스 0.08% 정도 약폭을 보이고, 프랑스 마이너스 0.29% 정도 지금 흘러내리고 있어요. 독일도 현재 흘러내리고 있다. 0.72%. 유럽도 소폭 하락하고 있습니다. 뭐 좋은 일이 없으니까 빠질 수밖에 없고, 필바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0.18%인데 오늘 빠질 것 같아요. 한 2,700 깨지고 한 2,600선까지도 밀리지 않겠나, 개인적으로 한번 예상을 해봅니다. 많이 빠지면은 주워 담아야겠지. 환율은 어떠냐? 환율 좀 올랐습니다. 1358.50원. 달러 일본엔이 140.38엔이에요. 그리고 유가는 80.11달러, 일본 엔화가 959.09원 소폭 하락을 했고, 유로와 1391.1원, 중국 위안화 189.44원 좀 올랐습니다. 좀 올랐고, 휘발유는 1648.35원이에요. 소폭 하락, 국제금값 1754.4달러 하락을 했고, 국내 금값도 75,904.96원 소폭 하락을 했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를 보니까 영 상태가 안 좋네. 3.829예요. 3.829. 올라갔다 또 올라갔네. 좀 빠질 줄 알았는데 3.7대, 3.8대에서 좀 왔다 갔다 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막 초급등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한 3.8대에서 계속 횡보를 하면서 금리를 유지할 것 같고요. 선물은 어떠냐? 선물도 상태가 좀 안 좋다. 지금 더 빠지고 있어요. 지금 다우도 한 0.27% 빠지고 있고, S&P 현재 보니까 0.52%, 나스닥 0.83%, 러셀은 0.56% 빠지고 있습니다. 슬슬 흘러내립니다. 독일은 0.63%, 프랑스 마이너스 0.32%, 영국은 마이너스 0.04%, 유로는 0.69%, 이탈리아 0.65%. 다 빠지고 있어요, 지금. 하여튼 오르는 게 없네, 보니까. 선물 주식이 빠지기 시작하니까 미국도 현물도 빠질 확률이 높겠죠. 오늘 흘러내린다 생각을 해야 할 거예요. 우리 삼성전자 61,400원으로 마무리됐는데 68,000원까지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61,000원 깨지면 무조건 들어간다고 했어요. 제가 그랬죠. 61,000원대하고 63,000원 선에서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한 2,000원 정도의 밴드를 폭을 갖고 왔다 갔다 할 겁니다. 빠질 때는 잽싸게 들어가서 다시 또 올라가고, 뭐 그런 모습을 보일 것 같아. 약간 스윙적인 개념으로 접근해야 하나? 하여튼 빠지면은 들어간다. 61,000원 빠지면은 들어가서 살짝 사고, 좀 기다리면 또 올라가고, 너무 빠지면 종가요정 나타나고, 뭐 그런 패턴이야. 우선주도 마찬가지야. 55,000원 선까지는 이게 바닥을 형성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56,000원 빠지면은 깨지면 들어갔다가 다시 또 올라왔다 들어갔다가, 그래서 56,000원 선에서 한 58,000원까지 한 이 정도 사이에서 왔다리 갔다리 할 것 같습니다. 왔다리 갔다리 하여튼 55,000원대도 나쁘지 않아요. 주도 담을 수 있으면 열심히 주워 담고, 이것도 불안하다 싶으면은 그냥 안 하셔도 됩니다. 억지로 하지 마세요. 투자는 억지로 하는 게 아니다. 알았죠? 확신이 있으면 하라, 확신. 지금은 모아할 때지 돈 벌 때가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 그랬죠. 사만전자 할 때 미친 듯이 모았어야 했는데 안 모으더라고. 사만전자 46,300까지 갔었는데 저점 찍기는 힘들고 47,000원, 47,000원, 48,000원 선에서 열심히 모았으면 되는데 안 모으더라고. 안 사. 보면 더 떨어질 줄 알고. 이때 샀으면은 지금 거의 보면 한 약 20% 정도 가까이 수익률 되는 거죠. 하여튼 여러분들 알아서 잘 판단하십시오. 판단은 여러분들, 결정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무조건 뭐 유튜버 말이라고 해서 믿을 것도 아니고 따를 것도 아닙니다. 제 이야기 듣고 저를 너무 맹신할 필요는 없어요. 단지 제 이야기고 제 내피셜 뿐이에요. 그냥 저 아저씨는 저렇게 얘기하는구나. 여러분들 여러분대로 나름대로 생각하셔서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편안하게 쉬시고 꿈 꾸시고 행복한 꿈 꾸세요. 철회장 꿈 꾸면은 대박 친다. 로또 사야 돼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굿나잇.